그럼에도 시장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미술을 잘했고요. 자, 자전거가 2대 있어요. 여기 사람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을 땐 참 뭔가를 내가 자전거 선택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면 굉장히 좋죠. 어떤 게 더 탄탄하고 더 기름이 잘 윤활하게 잘 들어가서 바퀴가 잘 굴러가고 편안하고 안장이 편안하고 핸들이 좋은지 핸들링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뭔가 하나 선택을 하겠죠. 자, 1명 더 늘어서 2명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려니까 뭐 선택지는 뭐 각자 하나씩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타고 가면 됩니다.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면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죠. 뒷좌석이 없네요. 그러면 누군가 1명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경쟁이 치열하겠죠. 자, 4명이 되면 5명이 되면 6, 7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가야 해요. 그러면 이 자전거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 자전거를 누구나 다 타고 싶어 할 텐데 누가 저 자전거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누군가 나서죠. 나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저 자전거를 살게.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아니 나도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얹어서 살 수 있어. 내가 저 탄탄해 보이는 빨간색 자전거 내가 할래. 또 누군가 참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어. 내가 살 거야. 난 저것도 살 거야. 왜? 누군가 필요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나도 있는데 내가 더 큰 돈을 주고 내가 살게. 나도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좀 잠깐 볼까요? 자, 이 자전거 뭐죠? 공급이죠, 공급.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전거를 한 대씩은 다 타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 2대밖에 없어요. 그럼 자전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 돈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돈 주고 살게. 나 그거 2대 살게. 내가 다 살게. 왜? 누군가는 또 필요할 테니까 내가 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금을 여기다 담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유동성이죠.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금을 거기다 담아서 그 다음에 차익을 내가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2개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고요. 세계 대외적인 상황을 아는 것도 좋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금리가 어떻고 다 좋은데 그 가장 기본에는 이 수급과 그리고 유동성 이 2개가 사실 시장을 끌어가는 큰 쌍두마차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변수가 되는 요소들이 같이 버무려지는 것이지 이 메인을 빼놓고는 시장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2가지의 가치에 기초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시장을 다시 이렇게 조금씩 주변의 것들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 중요한 핵심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사실은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로 사는 시장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욕망으로 사는 시장. 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필요에 의해 사는 시장은 뭐예요? 바로 수급입니다. 서로 나는 필요로 하고 여기는 그 필요에 공급을 주고받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필요로 의해서 사고자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사고자 하는 수의 그 요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욕망으로 사는 시장은 뭐냐? 바로 유동성입니다.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2개의 큰 틀에서 시장을 이해하면 그 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외의 변수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심플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지금 파란색은요, 매매 가격 지수예요. 가격이 아니고 가격 지수입니다. 빨간색은 전세 가격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놓는 걸 지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엮여지는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전장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06년도 8년까지 이때가 이제 부동산에 정말 급등장세가 나오던 시기예요. 그때 보면은 전세 가격의 힘은 좀 없습니다. 매매 가격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올랐고요. 근데 일정 시점이 되니까 이때부터 공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공급으로 인해서 점점점 가격이 빠져가고, 그때 또한 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랑 맞닥뜨리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시점 전세는, 시장은 빠지고 전세는 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뭐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살려고 보니까 전세는 공급이, 이때는 공급이 없었죠. 2014년부터 공급이 없었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집은 안 살려고 해.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매매 가격도 멈춰있고 전세 가격만 계속 올라오면서 전세가 너무 높아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거꾸로 전세가 너무 높은데 매매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돼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수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장이었어요. 내가 집이 필요한데, 집은 필요한데 집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전세값은 너무 비싸니까 갈아타게 하시는, 집 한 채 있는데 그냥 집 사지 뭐, 어차피 그거나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았고요. 일정 시점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 뭐야, 부동산 너 돈 되는 거였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시장이죠.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시장, 이때부터.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20년, 11년, 12년 이때부터 공급이 없죠. 전세가 쌓여있던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전세가 가파르게 옮겨가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만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거의. 지금도 기억하기로 2016년, 17년에만 해도 지금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3천, 4천 개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이었습니다. 그때 추천 많이 드렸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전세 매매가 갭이 다 3억 5천씩 벌어져 있죠. 저렴한 아파트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게가 지금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요게 꼭 물려 있어요. 여기가 언제냐면 바로 그 2018년 9.13 대책입니다. 시장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누르는 규제책을 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6개월 정도 시장이 멈춰 있었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야만 시장의 힘을 다 쓰고 공급도 맞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눌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도 계속 힘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전세 상승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받쳐주니까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전세자금 대출에 낮은 저리로 해서 좋은 집을 높은 전세 가격으로 들어가 살 수가 있고, 거꾸로 이걸 바탕으로 한 집주인은 높은 전세 금액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내 자금을 많이 쓰지 않고 좋은 집을 적은 자금으로 매수해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 이자 없는 좋은 어떤 대출이죠. 전세가. 그걸 활용한 투자였던 거죠. 그게 지금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장이 억지로 누른 힘으로 다시 반등한 힘과, 그리고 꽤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유동성, 더 큰 것은 이 M1, M2 비율인데요. M1, M2는 뭐냐 하면, 이제 M2는 저장돼 있는 자금을 말하는 거죠. 이제 저축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이고, M1은 현금화 시켜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M2에 비해서 M1의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마구마구 자금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동성 자금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그 6.17 대책에서도 직접 이 규제 대책 발표한 원문에 보시면 M1, M2 비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그 평잔하고 평잔의 M1, M2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그래프를 만든 것인데 보시면은 33.72 이게 그러니까 2020년 4월치가 지금 제일 마지막 자료인데 그게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최대치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기를 보자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 여기 보면 M1, 비율이 제법 높았던 시기를 보면 2000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2006, 7년까지 이때가 뭡니까?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이 정말 가장 핫했던 때였습니다. 정말 M1, M2 유동성 자금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 김수혁 전 수석이 이번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었고 노무현 정부의 또 핵심 그 브레인이었던 김수현 수석이 그 당시 2002년부터 이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언급하기를 해외 대외적인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 그때 유동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그걸 잡지 못한 것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06년, 7년 지금 계속 유동성이 확대 증가하고 있고 지금 바로 최대치에 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부도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주식에서 모은 돈을 부동산으로 갖다 붓는 이러한 아주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불안한데 부동산은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이라는 그 부분에 내 자금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앞으로의 모습을 보자고.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공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 경기인데요. 인천까지 합해도 그렇게 많은 공급량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빠뜨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쌓여가고 유동성은 자꾸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면 공급은 부족하고 유동성은 증가하고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자, 유동성과 수급, 부족한 수급, 넘치는 유동성과 부족한 공급이 만났을 때 이게 두 개가 빵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요, 이 수급에 있어서 수요가 투자 수요에서 다시 실수 수요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 수요를 지금 자꾸 차단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한 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계속 진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기가 어렵죠. 시장을 억지로 강제로 해서 이 시장에 원래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원인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걸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시장이 멈춰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번에 7.10 대책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첫 번째는요. 시장은 또 오를 것입니다. 잠깐 멈추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눈치 보기 장세를 거쳐서 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계속 뜨거운 만큼 시장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 했을 때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에 가는 게 목표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영화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산행의 최종 목적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산해서 그리고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목적지를 도달해서 정점을 찍었다면 거기서 슬기롭게 캠프까지 돌아오는 하산하는 그 길까지 안전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우니까 무조건 핫한 시장에 나도 저의 정상의 쾌감을 맛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디 짧은 시간 안에 2, 3년 안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남들이 지금 1년 안에 몇 억이 오른 그걸 보니까 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어디 또 그런 시장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시장은 이제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 그걸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 입지, 그리고 기본적인 탄탄한 호재,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짧은 단기 안에 어떤 투자의 어떤 수익을 거두겠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요, 투자는 좀 선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의 방식은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소형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방향의 투자를 선별적으로만 잘 아신다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이 얘기를 정말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장에서 내 집 마련 한 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서워, 이 시장 들어갔다가 내가 물리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내면서 진입을 하지 않는 2, 3년 시간이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을 때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니까요. 이걸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청약을 잘 넣고 계신 분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되 무조건 거기에만 목숨을 걸지는 마십시오.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우선 청약을 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전 청약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달콤하지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양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향후 5년 뒤, 6년 뒤, 7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을 앞당겨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단지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내가 5년, 6년, 7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시장이 움직여 버린다면 나는 좋은 시간의 기회의 비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되 지금 가능한 것들에 도전하시고요. 적절한 제한 시간을 두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는 이젠 청약은 그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매수로 결정하겠어,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막연한 방향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청약보다 내가 직접 가서 임장하고 직접 열어보고 안에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집을 내 결정에 의해 살 수 있는 매수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낙오되지 않고자, 남들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평생 3억 모았더니 남들은 1년 안에 4억을 버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긴 패닉이 온 사람들이 지금 나도 집 한 채 마련해보고자 달려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마치 투기자로 막 몰아가지 말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부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역할이니까요. 네, 조금 흥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슬기롭고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역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성을 슬기롭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